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머리를 다쳤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1,580면을 갖춘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이 22개월 만에 완공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차장 무료 환승 시간이 30분이나 돼 KTX 이용객으로 항상 붐비는 송정역의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관람객 수 400만 명을 돌파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전라남도가 박람회 입장권 50% 할인을 약속하며 모은 전남 서포터즈 회원에 대한 혜택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서포터즈 회원들은 황당한 조치라고 항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전남 공약인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이른바 아우토반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실현되면 광주 영암 간 기존 1시간 20분 걸리던 시간이 25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노조 간부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는데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점점 더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입니다.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 올라간 한 남성. 사다리 차에 탄 경찰관 4명이 접근하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합니다. 경찰들도 이 남성을 향해 수차례 3단봉을 휘두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김모 씨가 경찰이 휘두른 3단봉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김 씨는 지난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던 김 씨를 폭력적으로 제압한 과잉 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계가 필요 없음을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폭력적으로 표현했다.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권은 각오하라.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 흐름을 방해해 강제 진압에 나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장관에 대한 어떤 폭행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속하게 이제 제압하고 검문하게 된 것입니다. 김 씨에 대해선 일반 교통 방해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례 없는 정부의 강한 압박에 노동계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이 강대강 정면 충돌로 치달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민주노총 광주 전남본부도 전국 동시다발 총력 투쟁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노동계약 중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과 함께 오는 7월 민노총 노동계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69시간 근무제가 대중적인 반대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상실하자 정부가 노조 무력화와 노동 계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퇴진 투쟁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집회 참여로 기아차 광주 공장은 생산 라인 절반가량의 가동을 중단했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은 휴무조를 대신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송정역은 서울 등으로 가는 KTX 이용객으로 항상 붐비는 곳이지만 주차면이 부족해 항상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곳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이 1년 10개월 만에 완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송정역은 주말이면 주차장에 들어가려는 차와 역 앞에 일행을 내려주려는 차가 뒤엉키기 일쑤였습니다. 주말의 경우 하루 2만 5천여 명이 이용하지만 광주 송정역 주차 공간은 400여 대로 턱없이 부족해 교통 혼잡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송정역 주차 빌딩이 22개월 만에 공사를 끝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상 7층 규모로 주차면 수는 1,580면, 기존 주차장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해서 올 때 너무 교통 정체가 많이 돼서 불편했는데 주차 타워가 생기게 돼서 그런 교통 정체도 해소가 되고 또 빨리 주차하고 이렇게 탑승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주차 빌딩을 30분 내로 이용할 경우 주차 요금이 무료입니다.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송정역 이용객 승하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차 빌딩 건립을 시작으로 신호체계 개선 등 송정역 인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후속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한 달간 그 시범 운영 기간 형식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해소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이르면 올해 안에 오래된 역사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가 시작되는 등 송정역을 국토 서남권 중심역으로 조성하는 활력벨트 구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최근 관람객 수 400만 명을 돌파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이 입장권 할인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박람회장 입장권 할인을 약속하며 모은 서포터즈에 대한 할인 혜택이 갑자기 중단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서포터즈 회원만 30만 명에 이릅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에 살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만 하면 전남 사랑 도민증이 발급돼 숙박, 관광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포터즈 중 한 명이었던 김모 씨도 지난 주말 50% 할인 혜택을 믿고 경남 김해에서 순천만 국가정원까지 방문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매표소에 서포터즈임을 알리고 할인 여부를 물었는데 6만 원인 전 기관권을 제외한 일반 입장권은 할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뭐 돈을 제외하더라도 기분 좋게 놀러 왔는데 대응 면에서도 그렇고. 전날 오후부터 정책이 바뀌었다는 게 박람회 측 설명인데 관람객들은 어떠한 사전 안내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포터즈 공식 홈페이지와 현장 팜플렛에는 여전히 할인 혜택이 있다고 기재돼 있던 터라 혼란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한 3팀, 4팀 정도가 그분들도 계속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앞에서 계속 맴도시다가. 박람회 측은 그간 서포터즈 할인 제도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전남도와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연휴 첫날 혼란이 극에 달해 부득이하게 급히 혜택 범위를 좁혔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민 중에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민들은 오히려 할인을 못 받고 그다음에 청산가 구매하신 분들은 몰라서 할인을 못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하지만 서포터즈 혜택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만큼 사전 예고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서포터즈를 모집, 관리하는 전남도 역시 당일 오후가 되어서야 변경 사항을 뒤늦게 공지하는 등 대처에 미흡했습니다. 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두고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엇박자 행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의 미래의 서울 아침 특강 강사로 나섰습니다. 노 시장은 오늘 서울특별시 간부 공무원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순천만 정원, 노작가를 제목으로 하는 특별 강연을 갖고 순천만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막연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지난 9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마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역 공약으로 내놓은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이른바 아우토반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데 이어 전라남도도 서남권의 교통망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우토반을 목포까지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주를 방문해 광주 영암을 잇는 국내 유일의 무제한 초고속도로, 이른바 아우토반 건설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1시간 20분인 소요 시간을 25분으로 앞당기는 광주 영암 간 아우토반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된 데 이어 국민의힘과 광주시의회 등의 조기 개통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약 대략 10억 원의 영역비가 책정된 걸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확보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냐 못 받느냐 이게 중대한 기로였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지역에서 조금 그 힘을 모아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라남도도 광주 영암 아우토반과 이어지는 접속도로망 구축에 나섭니다. 광주에서 영암 F1 경주장까지 47km 구간을 아우토반으로 연결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도로와 해상 교량을 건설해 목포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전라남도는 아우토반이 영암을 거쳐 목포까지 이어지면 스피드를 즐기는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F1 경주장 활성화와 산단 입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불 산단 대교로 목포까지 연결해서 아우토반의 효과를 서남권 경제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광주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약속한 아우토반이 그 이름처럼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영암 아우토반과 함께 목포와 무안을 연결하는 전남형 트램을 추진합니다. 전남형 트램은 목포 구도심과 하당, 남악, 오룡 신도시를 연결해 지역 명소와 거점 지역을 잇는 관광 자원이자 도심의 지정체난을 해결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트램은 총 연장 15.7km로 2035년 완공을 목표로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무안군이 추진한다면 획기적인 지역 발전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항공기 정비 산단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가 산단을 만들고 K푸드 융복합단지와 대형 공공기관을 군공항 이전 지역에 유치토록 하는 방안을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황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상생 금융을 강조하며 금융권을 순회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광주를 찾아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고 지방은행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역 제조업체들의 업황은 코로나19가 심화한 지난 2020년 2분기 기준치 100을 훨씬 밑도는 4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엔데믹 이후에도 70 안팎에 머무르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제조업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잦아진 휴업 폐업과 업종 전환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기업이 안게 된 부담을 언급하며 최근의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 주길 요청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려줬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만 모든 기업인들의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기준금리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리 기조를 좀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셔서 이 원장은 소상공인들의 고충에 대해 공감을 드러내며 기업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정부 당국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으로서 지방은행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제2비 금융그룹 등에서 여러 가지 바람이 부는 이 비바람이 부는 이 시기를 좀 앞으로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기를 좀 같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광주은행은 1조 2,250억 원 규모의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이 원장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 30사업 혁신 기획서 접수가 오늘 오후 마감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에는 광주와 전남 40여 개 대학들 대부분이 예비 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선정된 지역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의 대규모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15개 학교를 예비 선정한 뒤 이르면 오는 9월 10개 학교를 최종 발표할 방침입니다.
일제 강제노건 시민 모임이 시민단체 때리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시민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는 한없이 고분하던 정권이 14년간 묵묵히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힘써온 시민단체를 표적 삼아 전에 없던 결기를 높이고 있다며 결계는 사죄조차 없는 일본을 향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정권의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지역기업, 복지단체와 협력해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5G 꿈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오늘 지역기업 130여 곳과 민간 복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소외계층 지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발대식을 갖고 외국인 주민 자녀와 청년, 위기 가구 등 복지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복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효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북구는 오늘 동강대 체육관에서 어르신 900여 명을 초청해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과 팝페라, 궁중 한복쇼, 마술 공연 등으로 채워진 어르신 효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지난달에도 어르신 200여 명과 함께 경북 김천을 찾아 효 콘서트를 열었습니다.